자, 챗GPT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이 이 서비스가 돼서 100만 명이 넘으면 이 서비스는 안 망하고 더 확산한다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을 돌파한, 처음으로 1년 이내를 돌파한 게 페이스북입니다. 10개월 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3개월 이내로 이걸 당겼어요. 근데 이 챗GPT는 5일,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나와서 12월 4일 날 10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2달 만에 1억이 넘었어요. 지금은 몇 명 정도 쓸까요? 지금은 한 4억 명 정도 씁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떴느냐? 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게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전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 또는 정부, 정당, 언론, 그 다음에 그 일반 CEO 이런 분들만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논의된 걸 듣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졌죠. 그래프를 딱 보시면 11월 22일까지는 그닥 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1월 초에, 1월 첫째 주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증가한 거를 보시면 얼만큼 이 다보스 포럼에 영향을 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이 써가지고 이 회사가 사실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한 게 챗GPT-4가 나오면서 유료 버전이 나오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을 10억 정도 씁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 곱하기 365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4천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봉급에 4천억, R&D 뭐 해갖고 거의 1조 5천억을 쓰고 있어요. 1년에.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뜨는데 한정적이어가지고 지금 3월 21일 날은 11시간 48분 동안 다운이 됐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사람당 3시간 동안 25개 이상 못 물어봐요. 워낙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5년에 샘 알트만이라는 AI 전문가가 보다 인간이 친숙하게 쓸 수 있고 인간에게 이로운 AI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던 AI와는 다른 AI를 등장시켜요. 오픈 AI에서.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1조 원을 투자해 줍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핑해야 되겠다. 그래서 1조 원을 투자해 주고, 그래서 결국 작년 말에 나오고 이게 붕 뜨기 시작하니까 올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13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가 하고 있는 걸 좀 보면요. 검색도 하고 자료 수집, 코딩, 분석, 요약 여러 가지 계산, 번역, 코딩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과 탄소 넷제로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초등학교 수준의 애들이 이해하게끔 써주세요. 그럼 초등학교 수준의 애들로 써줘요. 이걸 대학원 중심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이론이 들어가면서 써줘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람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챗GPT는 영어만 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챗이라는 건 나는 채팅하는 애예요 라는 겁니다. 채팅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자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하고 주고받는데 인공지능이지 구별을 못합니다. 이제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너러티브, 챗GPT의 G는 제너러티브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나는 생성 AI의 종류입니다라고 뜻하는 겁니다. 그럼 생성 AI란 건 뭐냐? 인간은 머릿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그걸 생성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언어로 할 수도 있고, 소설가는 글자로 하고, 또 음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영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미술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생성 AI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제너러티브, 생성 AI 중에 채팅하는 AI다. 이렇게 딱 보시면 나는 누구다라는 걸 딱 어디에 속한 누구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프리트레인드. 프리트레인드는 뭐냐면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글 검색 대신 여기다 검색하는 용이 아닙니다. 그거 하고서 얘가 틀려요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잘못 쓰는 케이스예요. 얘는 뭐냐 하면 프리트레인드,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 갖고 있고요. 물어보면 검색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씨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얘가 대답해 주잖아요. 얘한테 오늘 날씨 어떻게 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가 있느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2021년 9월 말까지의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검색을 물어보면 다 틀려요. 이해하시겠죠? 얘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넣어놨냐?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모든 소설, 모든 논문, 오픈되어 있는 모든 논문, 모든 사이트, 또 영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트랜스포머, T는 트랜스포머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로봇 영화 보셨죠? 자동차가 로봇이 되고 로봇이 변신 로봇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물어보는 대로 어디다가 내가 중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얘가 대답하는 게 달라요. 아이디어를 3개만 내줘. 그러면 아이디어를 그냥 3개 내주지만 놀랄만한 아이디어 3개를 내줘. 그럼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해줘. 그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줘요. 이 조합의 개수가 몇 개냐? 1750억 개의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몇 개 정도 조합을 할까요? 본인은 몇 개 정도 조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00개. 10,000개도 많다. 인간은 2조 개의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세요. 우리 인간이 몇 개나는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를 안 써서 그래. 그래서 스스로 적게 조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2조 개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의 조합 능력을 가졌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AI가 다를까? 여러분 2016년에 우리나라에 AI가 3개 왔어요. 놀라운 AI. 첫째는 IBM 왓슨이 왔고, 두 번째는 알파고가 왔잖아요. 세 번째는 AI 스피커 알렉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2016년에 나타났는데 단점들이 있어요. 먼저 IBM 왓슨은요, 본격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생성 AI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진단을 통해서 그걸 뽑아내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치료하는 방법을 새로 생성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알파고는 생성 AI일 거야, 아닐까요? 자, 생성 AI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요렇게 드는 사람은 저 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요 앞에만 세 분들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쪽은 또 안 해요. 요쪽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생성 AI입니다. 뭐냐면 현재까지 둔 바둑수에서 무한조합이 있잖아요. 바둑은. 그중에서 둬야 될 거를 가치 기반으로 생성하는 거죠. 단지 얘는 지나치게 과묵해요. 12-가의 15에 나의 7에 7이라는 점만 찍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면서 뭐라냐면 너 왜 여기다 뒀니? 그럼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한 AI가 필요하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하다는 거를 2016년에 다 느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보시는 AI 스피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네이버 누르고 빅스비,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단점이 뭐냐면 복잡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리고 어제 물어본 거 연속적으로 대답을 못해. 아니 단답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네들은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다 언어를 우리가 흔히 말뭉치라는 게 있어요. 말뭉치. 말뭉치는 뭐냐면 말을 묶어놓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사. 그러면 인사할 때 물어보는 거, 인사하는 때 답하는 것만 짝짝짝짝 모아놔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면 이 중에서 하나를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하시잖아요. How are you?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
우리는 그냥 fine, thank you, and you가 그냥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fine, thank you, and you 딱 하는 거예요. 쓰여든 대로.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피트니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인사를. 너 코로나 때 어떻게 먹고 살았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AI 스피커가?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이제까지 AI는 이렇게 가르쳐서 온 거예요. 모든 AI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새로운 시도가 2017년부터 있었어요. AI의 훈련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친숙한 AI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구글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 오픈 AI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등장시키면서 2021년 11월 30일에 우리 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상용화된 것이 5년 지나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5년을 연구해서 우리의 눈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AI가 나타났다. 걔는 뭐냐? 말을 어마무시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얘는 언어 모델이에요. 혀의 귀신입니다. 예? 완전히 이 혀의 달인이에요. 혀. 그래서 원하는 대로 혀를 놀려줘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뭘로 배웠냐? 라벨링된 말뭉치가 아니고 아예 라벨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답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모든 자료를 주고 너는 물어보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거를 참조할지를 결정하고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에 관한 논문을 써줘. 그러면 얘는 어디다 보겠어요? 배운 거를? 지금 읽었던 머릿속에 있는 논문을 끄집어내고 그 형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특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혀의 달인이에요. 혀의 달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조직 활용의 꽃입니다. 개인 활용이 아니고 조직 활용의 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3명이 대선 후보가 나왔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여기다 이거를 한 사람을 환경부, 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한 사람을 국토교통부라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AI하고 다른 점이에요. 과거는 바둑 두는 AI, 의사 AI, 그 다음에 AI 스피커, 이런 식으로 기능으로 분류됐는데 이제 얘는 혀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혀를 가져다 쓸 수 있다. 혀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걸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AI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분야마다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챗GPT만 보고 있지만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챗GPT 4.0이 이번에 나왔죠. 챗GPT 4.0은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챗GPT는 돈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3.5는. 4.0은 유료예요. 월 2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또 물어보지 마세요. 1년에는 할인되나요? 이런 건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데 할인은 없습니다. 월로 그냥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챗GPT 3.5는 텍스트만 입력했어요. 이제는 이미지도 입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에 있는 자기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갖고 딱 찍으면,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해먹을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이걸 다 인식해요. 물체를. 그 다음에 이걸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또 선택하고 요거의 레시피는 어떻게 돼? 그러면 레시피를 또 쫙 알려줘요. 그래서 얘 머릿속엔 음악이면 음악, 요리면 요리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똑똑하냐. 챗GPT 3.5는 IQ 테스트에 147을 받았습니다. 챗GPT 4.0은 IQ 테스트에 200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200 있으신 분 한번. 147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147은 우리가 상위 인간의 10% 정도 레벨이라고 우리가 보면 200은 거의 0.0 없어요. 거의 200인 사람. 그죠? 그래서 200이에요. IQ가.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챗GPT 3.5는 변호사 시험에 하위 10%로 붙었고
챗GPT 4.0은 200이잖아요. IQ가. 상위 10%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챗GPT는 3.5는 한국어가 잘 안 됐어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지금은 한국어 기능이 들어갔어요. 4.0에는. 굉장히 능력이 많이 바뀐 거죠.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미드저니예요. 미드저니는 뭐냐면 여러분 글을 주고 이 글에 가장 적합한 사파 하나 그려줘. 그럼 그려줍니다.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진을 여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주고 그냥 사진을 주고 봄철 꽃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거 4장만 그려줘. 그럼 그려줍니다. 각각 다른 꽃으로.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거를 이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든 데에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달리2라고 제일 많이 요즘은 많이 쓰죠. 이거를. 그래서 테드베어가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하는 그림을 2장 그려줘. 그럼 바로 그려줍니다. 1장 그리는데 2분 30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커를 딱 동그라미를 치고 비커라 그러면 얘가 딱 알아요. 동그라미를 치고 비커. 근데 어떤 비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 같은 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동그라미를 딱 치고 요 비커를 코카콜라로 바꿔줘. 그럼 코카콜라로 바꿔줍니다. 요건 한 30초 걸려요. 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냐면 에이바라고 음악을 작곡하는 애예요. 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연말에 뭘 잘못했나 봐요. 집사람이 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 왜 삐졌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과거서부터 연속적으로 해왔더라고요. 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2월 달에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바한테 우리 집사람이 몇 번째 생일이고 저녁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7시에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해줘 해서 작곡해준 거예요. 여기서 끝났겠어요? 제가 그대로 하고 맨 밑에 줄만 바꿔서 챗GPT한테 그날 날릴 수 있는 멘트 3개만 날려줘. 그랬더니 얘가 3개를 해준 거예요. 그걸 혼합해서 딱 내겠더니 집사람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를 했어요.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얘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얘는 또 수학이 코딩이 약해요. 사실은 챗GPT가 아까 코딩 나오지만 개발자 초급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파고 아시잖아요. 알파고가 바둑을 은퇴한 다음에 동생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파 시리즈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인 거를 2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아래 것만 말씀드리면 알파 코드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알파 코드는 전 세계 개발자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대표 선수 나가는 거잖아요. 국가마다. 거기에서 항상 50위 안에 들어갑니다. 50%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언어로. 그래서 요즘 미국의 개발자들은 얘를 데려다가 나는 뭐뭐를 개발하려고 그래 라는 것만 스펙을 주면 얘가 이거를 자기가 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한 다음에 다시 주면 얘가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애들이 이미 분야별로 생성 AI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지금 엄청난 붐이에요. 그래서 2025년까지 각 분야에서 쓰여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제까지 데이터의 10%를 이 AI들이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매년 35%씩 엄청난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과기정통부에서 초거대 AI라는 말로 지금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경쟁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훈련받았을까?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직 활용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훈련했냐. 바둑 두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바둑을 둬줬어요. 이렇게 두는 거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려주는 게 지도학습.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하는 걸 자율학습이라고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머신러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그런데 챗GPT는 이걸 뒤집은 거예요. 왜 뒤집었냐면 인간이 먼저 가르치니까 한계에 부딪힌다. 인간이라는 한계.
어떤 특정한 분야 위에는 못 갈아친다, 인간이. 그러니까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순서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문 용어니까 흔히 AI 학자들은 이거를 캣앤마우스. 다시 말하면 톰과 제리 게임이라고 그래요. 톰과 제리가 뭡니까? 제리라는 쥐가 톰이 고양이가 쫓아가면 도망가다가 보면 제리가 도망가는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자료를 인간 자료를 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AI를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챗GPT, 2번이 생성 AI가 챗GPT, 또 하나는 판독 AI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요청사항을 한 예를 들어서 10,00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딱 생성 AI가 생성하잖아요. 그럼 판독 AI가 먼저 판단을 해요. 이것이 정말 인간 같은가.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에 아니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챗GPT는 목표가 뭐냐면 이걸 통과할 때까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디안 기우제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나면 꼭 비가 온다고 했죠. 왜 비가 오죠?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10점 만점에 8점을 줄 때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8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8점을 주는구나 얘가. 그걸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질문이 오면 유사 질문을 계속 수행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문이 왔는데 그 다음은 논문을 쓰래. 그래서 먼저처럼 했더니 이제는 또 10점 만점에 1점이야. 그러면 또 이게 논문이니까 얘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논문을 또 가져가서 막 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될 때까지 돌려가지고 10,000개를 통과했어요. 그게 3.0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마무시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적절하게 어느 걸 갖다 써야 되는지를 학습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전문가 40명을 고용했어요. 이 40명은 분야별 전문가예요. 어떤 사람은 소설가, 어떤 사람은 시나리오 작가, 어떤 사람은 그죠? 교수, 환경, 이 분야별로 쫙 우리 부처만큼 40명을 고용한 다음에 40명이 이제 전문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지네끼리 배웠으니까. 이때 조정을 해줘요. 요럴 땐 요렇게 해줘요. 요럴 땐 요렇게 대답해. 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미세 조정이라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제까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게 된 거죠.